예, 안녕하세요. 예,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관련돼서 예, 좀 이거 뭐 약간 응용보다는 이분은 그 비과세 조건을 몰라서 좀 실수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그게 이제 그 좀 다시 바뀌지만은 예, 그래서 양도세를 이제 물어야 되는 이제 안 내도 되는 양도세를 며칠 차이로 그런 상황 하나, 두 번째 그리고 이분이 또 하나 이제 상황이 제가 별도로 다루려고 했는데 두 가지 상황이 지금 복합되게 나와서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은 일단 그 질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아파트 매도 시 일시적 다가구라고 표현했죠. 이분이 이제 다가구라고 표현한 이유는 일시적 2주택 조건에서 또 한 주택을 매수를 한 거예요. 그 분양권 전에 산 거로 해서 입주가 되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예, 전략을 이제 요청드린다고 예, 이렇게 좀 질의가 왔습니다. 자, 그런데 볼게요. 이분은 하여튼 이렇게 뭐 비조정 대상 지역부터 해서 뭐 이런 걸 장황하게 써놓으셨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원래 질의 내용은 여기서는 예, 일단 제일 먼저 따져봐야 될 게 비과세 조건이죠. 비과세 조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예, 조건을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 자, 뭐 다른 건 이제 크게 일단 의미는 없습니다. 이제 포인트만 보면은 자, A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11년도 이제 매수를 했네요. 계속 거주하신 것 같고 자, B 아파트 예, 2016년 예, 등기 잔금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시기에 등기 후 이제 월세를 중이라는 거예요. 자, 일단 이 두 가지 조건은 일단 1년 이상 뒤에 취득을 하죠. 예, 일시적 2주택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날짜를 볼게요. 16년, 17, 18, 19. 예. 19년 3월. 3월. 그쵸. 올해죠? 올해 3월. 간당간당 하죠. 어쨌든. 그런데 이분이 하나 상황이 이제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은 그 C아파트 경우에 이제 2018년 작년 1월에 분양권을 매수하게 됩니다. 이분이. 자, 이게 이제 조합원 입주권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일단 아파트 이제 당첨된 그런 뭐 어떤 분양권이든 전매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분이. 예. 일단 분양권 상태에서는 조합원 입주권이 아닌 상태에서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예, 제가 이거는 소형 저가주택 할 때도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여기는 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또 이제 요날 이렇게 등기하는데, 이제 어쨌든 매도를 하는데 4월 1일 날 입주 예정인 거예요. 며칠 안 남은 이제 그쵸 다음 달 지금이 3월이니까 그런데 자, 이분이 이제 이거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자, 4월 1일 날 A 아파트, 예, 요 아파트를 잔금을 받고, 예, 같은 날 C 아파트, 이때 잔금 후 같은 날 치른다는 거예요. 이분은 또 이것도 궁금한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제 다가구 주택이라고, 여기서, 여기 다가구라고 썼구나. 예, 다가구가 아니라, 예, 뭐 이거 다가구가 아니고, 다가구 뭐 그것도 뭐 의미가 있네요. 예, 그렇죠. 일시적 3주택이라고 표현을 해야죠. 딱 하면 다가구 주택으로 보겠네요. 저도 이거 지금 이렇게 봤네. 예, 예, 같은 날 이제 잔금을 치르는데, 예, 그래서 이제 A 아파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제 이걸 문의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 지난 영상 이제 보신 분들 한번 보시죠. 예, 이분은 보면은 자, 날짜 보시죠. 지금 뒤에 제가 이제 얘기해놨으니까. 자, 이제 요 조건이니까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답변 내용은 뭐냐면은 지리 조건에서 여기 A 아파트 있죠? 요건 어쨌든 제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을 만족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4월 1일 날 잔금을 치게 되면요.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3월 등기했다고 그랬죠. 자, 17, 18, 19, 4월. 3년 이내 매도 조건 넘어가죠? 그쵸? 예. 3년 이내 이제 매도 조건 넘어가면 이분이 이제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다른 거 뭐 따질 것도 없어요, 지금. 제가 이제 이걸 왜냐면 이게 입주권이 아니라는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쓴 거고.
그래서 이거랑 뭐 취득 여부랑 상관없이 얘는 이 자체는 어쨌든 그 비과세 조건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4월 잔금을 받게 되면은 안 되죠. 1년 이상 취득은 조건이 됐는데 3년이나 매도 조건이 안 되니까 양도세를 이제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이거는 뭐 따질 필요도 없는 거고 제가 이제 잔금일을 좀 당길 수 있으면은 예, 한번 협의를 해봐라. 잔금일을 그 3년 이내로. 근데 제가 이제 별도로 달아놨어요. 근데 잔금일을 그러니까 당기기 어렵다면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시도해보고 한번 얘기를 해달라. 이런 거예요. 이건 제가 뒤에 말씀드립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자, 이분은 어쨌든 지금 내용을 알죠? 벌써 다 계약을 해버리신 거예요. 다 지금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다. 계약이 지금 다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질의를 하시게 된 거죠. 자, 이 조건이었는데 이제 다시 이제 같은 조건에서 내용이 온 겁니다. 정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냐? 2016년 3월이 아니라 2017년 3월 21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부탁드린다. 자, 이 조건이면은, 자, 보시면은, 자, 17년이면은 보세요. 18, 19, 20년 3월 기간이 있죠? 예, 해당이 되죠? 그러면 3년 이내 매도 조건, 예,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쨌든 취득 시점상 뭐 조정, 비조정 상관없어요. 둘 다 어쨌든 비조정이니까. 그래서 4월 2일 잔금 받으면은 어쨌든 비과세 조건에 이제 해당된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어쨌든 요거를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막 검토를 했나 보죠. 그런데 이제 잘못 알고 계셨던 거죠. 이제 비과세 조건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또 하나 이제 궁금하신 게 있어요. 이제 이 사안은 이제 여기서 일단 마무리는 질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청취자분님들도 좀 이제 내용이 나와요. 이건 근데 알아두면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제 별도로 다루려고 그랬는데 같이 이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자, 이분은 보면은 4월 1일 날 잔금 받고 그죠? 또 이 C아파트 또 잔금을 입주하는데 이제 요 조건이에요. 근데 이건 일시적 2주택인데 같은 나라면은 자 이분은 이제 이게 계속 궁금한 거죠. 같은 날 잔금을 하는데 비과세 혜택이 되는지 왜냐면은 그 뭐냐면은 그거예요. 이제 결론은 이게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시적 3주택 조건이잖아요. 동일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쵸? 그런데 자 볼게요. 예, 지금 앞에 거 끌고 왔어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보세요. 제가 한번 볼게요. 자, A주택 아까 A아파트 있었죠? 근데 이제 동일날 이게 거꾸로 됐네. 이게 좀 이게 A아파트로 보시면 돼요. 예. 동일날 어쨌든 일시적 2주택 조건을 만족한 주택을 지금 매도를 합니다. 예, 매도를 하면서 같은 날 이 C아파트 잔금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거 A아파트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일시적 2주택을 만족하고 얘는 자 그러면은 딱 봤을 때 일시적 이제 3주택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명시된 건 일시적 2주택을 얘기했잖아요. 자, 이럴 때 이런 상황 우리 뭐 아시는 분 뭐 있으시겠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럴 때 과연 이게 비과세 조건에 해당이 될까요? 분명히 일시적 2주택 조건이 비과세인데 이럴 경우는 어떨까요? 예, 말씀드릴게요. 일단 같은 날 그 매도 매수가 이루어지죠. 이럴 경우에는 그 매도 순서는 예, 우리 매도 매수 당사자가 정하면 됩니다. 그 순서대로 하게 돼 있어요. 당사자가.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근데 보통 근데 어쨌든 순서도 먼저 잔금을 여기서 뭐 받고 또 이렇게 주게 되죠. 또 이쪽을 취득하기 잔금. 이제 보통 이런 경우 많잖아요. 잔금 이럴 때. 예.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렇게 당사자가 이제 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는구나. 왜? 이걸 모르면은 진짜 아예 모르면은 그냥 진행을 하는데 또 내용을 좀 알면 불안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양도세가 이게 크면은
예, 몇천 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요거는 요 내용, 요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좀 요렇게 되면 되고요. 음, 이분이 이제 계속 했던 게 제가 이제 한번 이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집에 왔을 때 가급적 잔금 그래도 불안하시면 잔금일을 땡겨서 받으시라고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같은 날 하면은 당사자가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 제가 일단 앞에서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자, 이분은 자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양도세를 부담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잔금을 제가 이제 당기기가 어렵다면은 다른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럴 경우에 진짜 이거 뭐 이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래서 미리 알고 진행하시면 되는데 제 경험상 이제 다 먼저 다 해놓고 나서 제가 제 영상 보면은 양도세는 일수불태라는 표현을 제가 막 썼죠. 예. 한번 진행이 된 거에선 되돌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도 보세요. 잔금일을 당기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자, 이거를 또 취득하는 분도 분명히 그 있죠. 다른 거를 어쨌든 또 거기서 잔금을 받든지 해야지 여기서 또 치를 거 아닙니까? 그 매수하는 분이 돈이 막 엄청 많아서 여유 있는 분이 아니라면은 그리고 그때 뭐 뭐 대출이나 이런 것도 막 일으키게 되면은 이렇게 될거 분명히 계약서상에 잔금일을 써놨잖아요. 이분도 이렇게 준비하실 거고 매수자도 그쵸?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은 뭐 적당히 협의해서 될 것 같지만 실제 현실은 이게 어렵다는 거죠. 예, 주택 매매 해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이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왜냐면 미리 알고 그때 이제 시기를 조정을 해놨으면 되는데 이분은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은 제가 우리 그 앞에서 써놨듯이 며칠 차이예요. 며칠 차이. 며칠 차이로 양도세를 부담하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뭐 양도세 얼마 부담하는 걸 떠나갖고 지금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며칠만 땡겼어도. 자, 이럴 때는 제가 이제 방법은 만약에 잔금도 땡기기 어렵다. 예,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가 될 수 있냐면요. 청취자분 좀 생각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음, 자, 방법은 제가 우리 이제 영상에 해놨죠. 양도세 우리 취득 시점, 주택 취득 시점 얘기했죠. 뭐라고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죠? 예, 잔금일이나 등기 접수일 좀 빠른 날이라고 그랬죠. 주택이 취득하고 매도 시기는. 그러면은 이게 좀 약간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이분한테 먼저 그냥 잔금 받기 전에 등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등기. 등기 먼저 하시라고 그냥.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죠. 보면은 이분은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잔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등기를 하게 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소유권이 넘어왔잖아요. 예. 근데 이분이 그냥 배째라 그러면은 어쨌든 나중에 결론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은 법정 공부학과도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분이 막 예. 이게 진짜 아주 최악의 조건은. 근데 설마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랑 이제 위험 상황은 그거예요. 하나. 예. 어쨌든 근데 그걸 감안해서라도 그냥 한번 이분한테 그냥 먼저 등기하시라고. 예. 근데 이분 입장에선 나쁠 거 하나도 없거든요. 어쨌든 잔금 치기 전에 나한테 어차피 살 거고 소유권 넘어. 근데 이분이 또 막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또 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은 의아할 수도 있겠죠.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서 등기를 땡겨주면은 잔금을 좀 늦게 받더라도 예, 이럴 때는 또 비과세 조건으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나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러니까 좀 불안하긴 하지만 이런 방법이라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은 쓸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은 고스란히 이거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게 또 만약에 또 어려울 수도 있는 게 또 재밌는 거는 만약에 제가 영상 계속 올려놨지만 6월달 있잖아요. 양도세, 뭐 이제 종합부동산세 또 막 매칭이 되게 되면은
어렵다는 거예요. 또 막 이런 조건들이 서로 협의하는 게.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이런 계속 관련된 내용 우리 청취자분들 계속 올려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먼저 한번 하기 전에 한번 이게 돌다리도 두들기라고 짚어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세금은 특히 양도세 이런 거는 일수불태입니다. 되돌려주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또 하나 이제 다뤄드릴 거예요. 이거는 1주택 조건으로 매도했는데 그 양도세를 그래서 안 냈어요. 비과세 그냥 신고 다. 근데 과세당국에서 날라온 거예요. 양도세 내라고. 예. 그럴 때 왜 그런 경우가 발생했는지랑 그럴 때 어떻게 그걸 처리해야 되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예, 추천 부탁드리고요. 예, 제 영상 이제 계속 들으시다 보면은 이제 세금 관련해서는 많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실전 내용으로 제가 계속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예, 이상으로 예,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